좀 전에 나온 이상한 소식 한번 알려드려볼까요? SBS 임찬중 기자가 원래 법조 출입 기자인데 우리 고등학교 후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검찰 라인이 되게 빵빵해서 옛날에 한동훈하고 엄청 친했어요. 윤석열, 한동훈 그 라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찬종 기자가 정말 이 내부 소식통이 정말 세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렸었는데 좀 전에 이제 나온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SBS 뉴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헌재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3명의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 항소심 무죄 선고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에게 너무 압박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버텼고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보라고 소위 분류하던 이제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나 못 나가겠다 그러면 우리 끝까지 한번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양쪽이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구도를 형성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헌재에서 아니 도대체 이런 소식통은 누가 이렇게 흘려준 거냐, 이 소식이 왜 임찬종에게 넘어간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돌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대3 구도로 지금 가는데 그렇게 가는 모양새가 너무 내부적으로 바깥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는데 이제 막 터져 나오니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나 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나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신빙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그 구성원들도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네. 뭐 이재명 대표 선거까지 어떻게든 밀어봤는데 이제는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버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참다 못 참는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다가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참다 못 참는 사람들의 내용의 실체가 저기 뭔지. 아니 그게 정식 기사로 떴어요? 전 그 기사를 못 봤는데. 밭글로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게요. 그 임 기자가 최근에 썼던 일련의 기사들이 그런 흐름 속에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5대3으로 뭐 그 대단하게 걸려 있다. 또는 지난번 한덕수 결정 이전에는 한덕수를 먼저 결정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지금 그 논쟁이 격화돼 있는데 그 격화돼 있는 논쟁의 요는 뭐냐면 한덕수 먼저 깠을 경우에 윤석열에 대한 그 내부 지형이 나온다. 그 판단 지형이 나오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쪽과 그래도 해야 된다는 쪽, 뭐 이렇게 계속 연관된 기사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얘기가 오전 한 낮 12시까지 대단히 강하게 유포가 됐었는데 이제 결국은 오후 들어서면서 계속 이제 워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대3에서 지금 압박을 느낀다는 거였잖아요. 3명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갈 건데 각하든 기각하든 왜 자꾸 압박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속된 말로 이재명 무죄 받은 거랑 이재명 무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인용하라는 거 아니냐라면서 버티다가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6대2가 돼서 조만간 이제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종합적인 정보의 내용입니다. 그 한 명이 지읒 아니에요? 지읒인지 기억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으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경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확실히 헌법재판소에 이야기를 해서 압박이라도 해서 빨리 선고하자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공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공격까지 얘기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선고를 안 하니까요. 네. 이제는 이미 그 법리적 논쟁은 끝났다고 보고 이제는 정부적 논쟁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2명이 있다, 1명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도 그러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입장이 그랬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됐고 괜히 공격해가지고
부추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형이 바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실제로 극우들은 가서 매일 욕하고 매일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인데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한두 명이 넘어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인용이 100%인데 우리가 왜 헌법재판관들을 또 괴롭히냐 그러지 말자라는 그 자중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근데 지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답답하죠, 우리는. 답답해 보이는 게 뭔가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의 차가 너무 커. 그러니까 그 법조 전문가들 점잖으신 분들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8대 0이거든. 그러니까 네네. 이거 시기 문제지 8대 0이다라고 판단하시는 세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전용기 의원님처럼 아주 바람직하게 과격한 분들은 이제 아니다. 지금까지 기일조차 못 잡는 거는 뭔가 이게 변고가 있는 것이고 그게 2명이든 1명이든 3명이든 이게 날짜 잡기가 곤란한 수준의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의 지점이 다르니까 해법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합리적인 그 점잖은 분들의 판단이 용인되는 지역을 넘어선 것 같다.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자, 핑크플로이드님께서 김용남 전 의원님 우리랑 쭉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또 특정하여 캐스팅을. 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입장을 좀 밝히시죠. 아니 일단 헌재가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사실은 2월 25일 변론 종결되고 뭐 2주 정도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뭐 이번 주도 사실상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걱정 내지는 의구심이 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게 압박한다고 해결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른바 그 헌재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는 사람들 또 재판관 집 앞에 가서 지금 뭐 한다고 그 뭐 파묘한다고 뭐 표현을 그러니까요. 한다고 그러던데 미쳤나봐요, 진짜. 뭐 그걸 한다고 그게 통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것이고 그냥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을 뭐 세 사람 이상이 내갖고 이게 완전히 판이 깨질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사실 문영배 재판관을 괴롭히는 이유가 보이잖아요. 원래는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딱 법리대로 해가지고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극우 인사들이 계속 문영배 재판관 공격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대놓고 문영배 재판관 공격하니까 맞아요. 실제로 재판소 내에서 리더십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현재 재판관들도 이게 향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문영배 재판관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향판으로 계속 계셨었던 분인데 이제 헌재 재판관으로 지난번에 이제 올라와서 이 중앙 무대에서 사실은 이제 안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또 알게 모르게 이분의 리더십이나 헤게모니 장악 못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거든요. 아니고 일선에 가면 4월 12일 날 지금 테니스 대회 참가 신청했다는 네, 그 거잖아요. 신청했다는 부부가 또 우리 또 문영배 재판관 그러니까 부부라고 나오죠. 예. 그 전에 끝내고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 근데 생각인데. 그거를 지금 아직 선거도 안 이루어졌는데 테니스 대회 참가 그거는 말이 안 신청을 되는 한다는 거죠. 거는 조금 예.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건. 개인적인 입장은 들은 바도 있지만 8명을 다 같이 구해서 한 뜻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이 좀 큰 것 같은데 그중에 돌발 행동을 하는 소수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명이든 2명이든 만약에 기각적으로 입장을 내는 분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지내기가 힘들죠.
그리고 앞으로 전관으로 예우도 받기를 원하는 바일 텐데 기업하고의 관계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은 낙오가 될 겁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7대1, 6대2라고까지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 한두 명은 완전히 거의 역적처럼 될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다 같이 8대0으로 가자라고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이 넘어가면 극우나 국힘에게 좋은 결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 솔직히 말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성향을 가지신 재판관님들이 많이 좀 곤란했었다. 그게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뭔가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썰들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예. 뭐 보수 재판관들이 그 당시에도 8대0으로 인용을 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보수 재판관들이 나와서 사실 정관 예우를 받고 싶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임이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이고, 지금 그 말도 안 윤석열 된다. 측이 임명했던 이런 재판관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본인들도 스탠스를 똑바로 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들도 사실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모든 신경을 그쪽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요? 근데 8년 전 탄핵 때 찬성하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딱 그 케이스 아니에요. 8년 전 탄핵에 찬성해놓고. 찬성하고 그 결정문까지 본인이 쓰겠다고 주심 전 재판관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다 결국 이까지 가는 건데 사실 저도 이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일 없으니까 법리대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지금 30년 이상 법관으로 다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리적인 그 철학과 원칙으로 평가를 받으실 거지 다른 생각은 이건 음모론에 불과하지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안창호 현재 그 재판관의 경우에는 저도 그 X시대에게 친한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그리고 판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총장까지 지원하는 데 와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주고받는 상황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순실 특검에 윤석열 검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그 최순실 특검으로 박근혜가 탄핵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아마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재판관으로 활동해서 뭐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뒤를 도모할 수 있는 분들은 걱정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가의 큰 중대한 가장 어쩌면 헌정사상 중대한 결정을 하는 역할이니만큼 그 부분은 조금 감수하고 해주셨으면 근데 아니, 사실 근데 저는 이 우리 전 의원님보다 오히려는 저는 강 대변인님 말씀이 좀 공감이 가는 게 보수 쪽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그들은 기득권의 한 뿌리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저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좀 강력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를테면 문영배 그 재판관 같은 경우에 물론 거기 안 사신다고 했지만 막 집 까지고 막 그 앞에서 난리치고 근데 아무런 제재를 못 하잖아. 공권력도 사실은 역할을 안 하고 있고 민주당도 뭐라고 좀 자기 편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심지어 어렵게 이렇게 마흔역 같은 결정도 만장일치로 이끌어냈잖아. 사실은 네. 힘든 거 한 거잖아. 근데 여전히 마흔역 링에다가 올려 보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반헌법적인 미이행하고 있는 최상목에 대해서도 그냥 너 오늘까지 임명 안 하면은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말만 하고 결국은 그냥 최상목은 자기 제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한덕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응징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민주당을 믿고 어떻게 인용을 과감하게 이끌어내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지점에서 빨리 이제는 그 인식의 고를 빨리 좀 왜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고 계시지? 아무런 시그널이 없는데. 네, 참고로 이번에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었습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총 지금 약간 좀 기사마다 다르긴 한데 15억 4,400만 원을 보유재산으로 신고했다. 급여저축이 늘어서 작년보다 5천만 원 늘었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75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이 가장 많은 재판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 정정미 재판관 27억 6,600만 원, 정영식 재판관 24억 8,900만 원, 김형도 재판관은 23억 1,100만 원, 정계선 재판관은 17억 6,800만 원이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7억 5천만 원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재산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내가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면 좀 전에 전영희 의원님이 이 사람들이 이 재판관들이 자기네가 퇴임한 이후에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임을 못할까를 걱정한다라고 하셔서 실제 그런 수임 여부 특히 이제 그 보수 재판관들의 성향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보수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재산 신고를 적게 하신 분이 김복형 재판관이다.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재산이 다른 분들보다 좀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활동하다가 올해 1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공식적으로 재산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과 조한정 재판관이 사실 제일 관심이 많은 대상인데 이제 이 중에서 정영식 재판관 24억 8,900만 원이면은 아마 부동산 있고 나머지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정말로 맞아 떨어지려나? 이런 걱정이 제가 좀 돼서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법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난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의 도가니 탕이라 가지고 그런 막 걱정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변호사님으로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특수부 줄 잘 타서 마지막에 정말 꽃피는 자리에서 옷을 벗는 경우에는 수임 건당 100억, 200억씩 받아요. 수임료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의 재산을 모았고 아파트 값이 얼마가 늘어서 그러니까 올라서 내 전체 재산이 이렇게 잡힌다 보다는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벌고자 하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10억이든 20억이든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옷을 벗고 나서 수임료 몸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원래 퇴임 이후에 뭐 수임료 걱정을 하면 헌재 재판관을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판사 사회에서는 그 이른바 대법관 가는 게 제일. 퍼스트 티어고 헌재 재판관이 이제 세컨 티어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게 이 퇴임한 이유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대법관 출신하고 헌재 재판관 출신. 금액이 다르죠, 금액이. 그래서 네, 어차피 수임. 헌재 재판관 출신들이 뭐 이후에 자기 수임을 걱정한다? 그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나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나온 밥그릇 밥그릇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극단으로 갈린 헌재 내부. 오늘 SBS 임찬준 기자 보도 관련해서 TF팀 이제 지금 현재 헌재 TF팀이 있다 그러니까 이 TF팀 내에서 정보 유출건으로 소란이 있었다. 김영북,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매우 불만을 토로하면서 우리에게 뭐 법원 판결과 같은 기조로 가라는 거냐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제 화를 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은 그렇다면 우리도 퇴임 때까지 심판 안 내리겠다 뭐 이랬다는 밖글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기사로 나온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